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법규 4회차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 텐데요. 네, 여기 첫 번째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지금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법에 가보면 우리가 안전활동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그죠? 예전에도. 자, 첫 번째 가보시면 청보서는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그렇죠.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은 생활안전활동에 포함이 되죠. 3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근데 지금 과태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정답을 몇 번으로?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볼까요, 우리?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다. 자, 종합계획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누구는요? 자, 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에 관한 종합계획을 모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에 대한 거? 소방 업무에 관한 거. 그죠?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어떤 종합계획이라는 걸 이게 소방 업무가 들어갑니다. 활동이 아니고요. 종합계획을 자, 몇 년마다요? 5년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활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 업무가 더 큰 개념이에요. 하셨죠? 소방 활동보다. 소방 활동은 딱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소방 업무는 우리가 이거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엄청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 업무가 더 큰 개념이다. 이것도 이제 기본법에 가보면 소방 업무와 소방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방 업무라는 것까지, 소방 업무가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날 날짜만 보지 말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용접 용단이네요. 예방법에서. 그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뭐를 둘 것? 뭐 둬야 돼요? 여러분들? 마른 모래 둬야 됩니까? 아니죠. 자,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자, 몇 메타 이내에는요? 그렇죠.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오케이. 지금 이런 용접 용단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풀어봤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4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1번 맞나요? 응, 읽어봐봐요. 맞죠?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2번.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오,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시도지사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야,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본부장이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서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누구한테? 그렇지. 서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네 번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네,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5번.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에 모두. 근데 지금 이게 좀 특이한 게 속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방공무원과 의무, 의용 요 세 사람이 소방대에 들어가더라.
소방안전관리자 안 들어갑니다. 자체 소방대원 안 들어가고 자위 소방대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업 디귿 미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골라라 라고 하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다음 6번째.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는 4개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도 등의 종류에는 선등표, 표, 등.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피난구 유도 등의 종류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피통객, 피난구, 통로. 뭐래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통로 보세요. 통로. 자, 통로 유도 등에 뭐가 있습니까? 복거계, 그죠? 복도, 거실, 계단. 맞나요? 네. 차 있어요. 쓰고 나서 이게 아닌데? 피난구가 하나인데 피난구는? 그지? 통로 유도 등이 3개인 거죠. 그죠? 쓰면서 아차 있습니다. 정정했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옳지 않은 건 3번이더라. 비상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피난구조 설비에 해당한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7번으로 가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본서의 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현장 확인 대상이 엄청 많죠. 그죠? 법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애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들어가요? 밑에 가보면 뭐 지하, 상가, 그리고 다중영업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현장 확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SP 등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됐고요. 요건 왜 틀렸을까요? 1만에 11층 이게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아파트는 제외. 그리고 얘가 지상 노출인데 1,000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라는 거 제 말은 2번이다라는 겁니다. 2번. 하실 수 있겠죠? 네. 8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가 아파트 기준이 있고 연면적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때, 연면적은 15,000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번째부터 볼게요. 의기노숙수. 여기에는 또 보조자를 선임을 하거든요. 의기노숙수. 근데 여기 세 번째 가보시면 숙박시설 있죠. 이 숙박시설. 설치를 하지만 숙박시설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숙박시설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 미만이고 요게 1000이 아니라 그랬죠. 얼마나 그랬어요? 1500. 그리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 그 숙박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몇 번이다라는 거 내 말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9번. 시설법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업법 뭐예요? 요거 노인의료복지. 이거 노유자입니까? 아니면 의료시설입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노인을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럼 뭐예요? 노유자죠. 정신의료, 마약진로 요거 다 뭡니까? 이게 의료고, 정신재활시설 요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노유자입니다. 그럼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했으니까 우린 정답을 몇 번으로? 그렇죠.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위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다음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10번 문제죠. 자, 증축특례네요. 증축특례.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이 증축이 되는 경우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본선은 소방대상물이 증축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해 적용을 해야죠. 그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증축 전.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전체에다가 전이 아니고 증축 당시 얘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당시법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증축 건물이 붙으면 요 증축 건물이 붙는 시기하고 맞춰서 요 전체 건물을 다 증축 당시의 법으로, 그죠? 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나눠주기만 하면 여기는 증축 당시 법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기존에 있던 데는 그냥 기존 법을 따라가도 되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게 완벽하게 나눈 기준. 두 번째 가보십시오. 그래서 뭘로 나눴을 때냐면 이런 걸로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은 증축 당시 여기 가보면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이런 걸로 또 구획이 되어 있대요. 오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또 적용하지 않죠. 네 번째 보십시오.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답이 없네요. 근데 여기 딱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벽이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죠. 없는 구조라 그랬잖아. 그치? 개방돼 있는. 맞죠, 여러분들? 또 뭐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자동차 공장에, 생산 공장에 33제곱 이하의 뭐를 증축하는 경우는요? 그쵸? 직원 휴게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맞나요? 그럼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하면은 이건 4번이다, 4번. 자, 됐고요. 아래에 11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상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합숙소. 자, 여기가 다 2000이었죠. 그쵸?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것도 다 2000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만이에요. 여러분들 단독 경보용 감지기 큰데 설치 못합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이 얼마라 그랬죠? 이게 400이라 그랬죠? 그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여러 번 나와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자탐이 설치되지 않은 수련시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을 한다. 수련시설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12번. 하자보수 대상의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하나는 피난기구 2년, 경보설비 2년, 무선통신 2년, 스프링클러 3년.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13번.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보세요.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누구누구가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에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이나 보완. 근데 뭐가 잘못됐을 때입니까? 당연히 공사죠.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법정 문구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 기준에 맞지 않을 땐 관계인에게 알리고 시정 보완을 요구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구에 따라야 돼요. 당연히 공사업자는. 근데 이행을 안 하면 틀림없이 난 얘기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보고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자, 14번 보겠습니다.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번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압류 못한다 그랬죠. 그쵸? 하도급한 공사도 포함이죠. 여기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도급의 예외 기준도 있다라고 했고요.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죠. 하수구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도 당연히 그 맨 위에 있는 발주자한테 관계인에게 꼭 알려줘야죠. 그죠? 하도급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당연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15번. 공사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이거 제가 3년에 3천짜리는 꼭 알고 계셔라. 이거 대표적인 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우리는 얼마에 얼마? 3년에 3천이라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계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1년에 1천입니다. 적어두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빌려준 거예요. 그죠? 등록증이나 등록처를 빌려줬대요. 요게 300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직했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300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몇 번? 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제 선임당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했을 때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자 재선임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재선임. 여기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요거 누구한테 신고해야 됩니까? 본부장이나 서장. 요것도 시도지사라고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30일에 본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벌칙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이게 다 1,500짜리예요,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대표적인 1,500짜리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1,000만원짜리.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건 결국 몇 번이더라? 우리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을. 다음 1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얘기한다. 끝났네요. 끝났죠? 그죠? 2번. 위험물이라면 휘발. 자, 3번 위험물이라면 휘발. 대통령령은 맞아요. 근데 이것도 틀렸네. 그치? 맞잖아. 여러분들 대통령령이잖아요. 4번 위험물이라면 인화성, 발화성. 제대로 들어가 있나? 답이 두 개인가? 됐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은 제조소 등에 우리가 저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얘기하며 2번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 기준이 되는 수량이 아니고 최저.
자, 제소소 등에 대한 정의 나왔고 4번 보십시오. 저장소라 함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시도지사에게 뭐를 받은 장소? 허가를 받은 장소만 우리가 대통령령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저장소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20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자, 주유 취급소에는요, 자탐을 설치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얘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특수인화물 1서그리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는 자탐 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보셔라. 요거 나올 수 있거든요.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거. 대신에 한 기준이 딱 있습니다. 특수 1서그리 알코올류 그리고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일 때만. 세 번째, 이송 취급소를 제외한 10배 이상일 때는 이것 중에 1종, 자탐, 비상경보, 확성장치, 비상방송,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얜 옥내탱크 저장소죠. 옥내탱크 저장소에는 지금 여기 가보시면, 난이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것만 속보가 아니고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 탐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표가 잘 나왔어요. 근데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건 나온 적 있죠. 요건 나온 적 있고. 그래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문제로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자탐. 됐나요? 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위쪽에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맞나요?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받은 본서의 지위 아니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되죠. 그죠? 3번,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긴급이죠. 그죠? 4번,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비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게 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끝난 거야.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맞나요? 자, 22번입니다. 자, 이게 화재조사법에 가보면요. 벌칙 내용 중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하면은 요게 또 벌금이 정해져 있죠. 요게 얼마 이하의 벌금이냐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얼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23번째 볼까요, 우리?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시행규칙상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교육 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있어야 되고요. 2번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여기 4명이 아니고 6명. 이거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기출이어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야.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온 문제니까요.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땐 요거 바꿔서 나왔죠. 근데 제가 요번엔 요걸 바꾼 거예요.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계신지 보려고. 정답 2번이고요. 다음 24번.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몇 개 없죠, 여러분들? 지하가중? 터널? 아니죠. 제가 어디 많이 설치한다 그랬어요? 공기호흡기. 지하상가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지하 역사에 많이 들어간다니까, 얘가. 그죠? 대규모 점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 호스릴 제외. 그죠? 정답이 1번이고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2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고. 그죠? 자, 3번.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입니다.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죠. 누구와 누가? 청장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이더라 라는 거죠. 제 말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법규 문제도 제가 좀 빠르게 봤습니다. 문제 잘 풀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이상한 거 있거나 이러면은 꼭 물어보십시오. 꼭 물어보시고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5회차 문제는 조금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론 할 때 맞습니까? 저도 건강관리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시험 100일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화이팅 할 시기입니다. 근데 집중하셔서 마무리 잘 합시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